자, 아베의 세계의 화살처럼 가계부채를 자극한 세계의 화살, 안심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 50년 주담대 같은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솔직히 별로 효과 없었죠? 얘네들이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는 못 나온다. 왜냐면요, IMF에서 그 전에 한은에서 먼저 경고했죠? 한은에서 먼저 경고하기 전에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먼저 경고를 했고, 한은에서 경고했죠? 한은에서 정부 정책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한은 경고 때까지는 안 먹혔는데 IMF에서 경고했죠. 너네 그따위 정책 쓰지 마. IMF에서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그 전에도 계속 경고를 했어요. IMF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냐? 세금 강화하고 GSR 강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었죠. 청개구리라고 하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IMF에서 부채 경고 다시 했었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줄이는 형국으로 간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제일 어이가 없는 게 50년 주담대를요, 50년 만기 대출을 정부가 이끌고서 은행 탓, 누가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서 은행 탓을 하시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말씀드리지만 30년 주담대가 고정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30년 주담대냐? 30살에 집 사서 60살까지 갚고 노후 살아라. 근데 30살에 받아도 80살까지 갚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느냐 팔고 있느냐 했을 때 3040 아까 뭐 2030 이런 불패 시절만 겪었던 사람들은 사지만요, 지금 만약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오래 겪어보신 분들은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오를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일 때 주택연금 신청해가지고 월별로 받는 돈 최대로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이렇게 변했고,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는 있죠. 사실 저희가요,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설마 DSR을 우회할까 싶긴 했는데, 예전에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기함을 할 정책이 하나 나왔던 건 하나 이야기했죠. 그게 뭐예요? 초이노믹스. 그리고 전자대는 MB정부 때부터 나와서 박근혜 정부 때 도합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정책이 나올 줄 몰랐다. 다른 나라들 디레버리징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나올 줄 몰랐다. 이런 짓거리 안 할 거다 라고 했는데 하죠.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하는 정책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보다 더 세게 나온 게 특례예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실책이다. 전무후무한 실책이죠. 미국은 2014년부터 DSR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2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DSR이 됐는데, 그거를 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우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실책이 된 거죠. 전무후무한 실정이죠, 실정. 그래서 이번에 문제 터진 걸 봤기 때문에 총선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많이 안 하려고는 하지만 뭐 총선 때까지 뭐 미룬다, 총선 때까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총선 전에 이미 돌아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저런 거 내세워서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일단은 부채가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게 총선에 역효과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없앤 거죠. 그러면은 저런 것들을 또 내겠느냐, 상식적으로. 이런 식인 거고, 그러니까 다음 질문 스무스하게 이어서, 지금 다른 전문가들이나 뉴스들에서 터진다 하는데 언제 터지는지 감이 안 잡힌다. 터졌죠? 2022년에 터졌죠? 2022년에 터진 이유는 2021년 7월에 DSR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8월부터 금리 인상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2022년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확실히 영향을 받았던 게 8월이죠. 8월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대란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문제였다.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번에 임대차 3법 효과 받아서 전세가 폭락할 것이다.
근데 저희가 말한 대로 됐죠. 왜냐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갔다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의 영향이 받아서 2022년 터졌죠. 근데 왜 터지다 말았을까요? 터지려면 화끈하게 터져야 되는데 2023년에 1월 30일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죠. 그 전에, 이게 두 번째고, 그 전에 금통위원장도 아니고 금감원장이 은행 돌았죠? 그래서 은행권에서 금리 인하했죠? 근데 이거를 하더라도요, 한 2025년쯤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됐다. 근데 왜 영향을 받았느냐? 사람들의 불패 심리 또는 포모증후군을 더 자극한 거죠. 22년 떨어졌는데 1년 만에 이런 정책들을 써버리니까. 그럴 때 항상 데드캣 바운스가 나는 거고요. 왜 그게 남아있느냐? 그 전에 데드캣 바운스가 났었던 시기가 있었죠.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2019년 2월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2018년 11월부터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난 게 2019년 7월부터였어요. 그래서 이 데드캣 바운스가 끝나갈 때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라서, 지금 시장은 부동산 사이클에서 원래 이렇게 떨어지면서 데드캣 바운스 한번 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버슈팅 된 상황이다. 이 부분을 늘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잘 모르겠어 나는. 하지만 2019년에도 몇 달 떨어지다 올랐고,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영끌어적 같은 유튜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떨어져도 2019년 정도밖에 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사세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특례 풀고 13 대책으로 전매 다 풀고, 건설사 살리기 정책 들어가고 중도금 풀고 다 풀고 해가지고 유동성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바닥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리 가진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여러 번 되는데 코로나 때 타이밍 놓쳤다고 생각한 사람들. 아, 코로나 때는 타이밍 놓쳤는데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너네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마세요. 라고 한 번 더 부추긴 거고, 사실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맞죠.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저희 집 사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우리를 폭락론자 취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코로나 때 집을 샀던 다주택자들이 아무래도 1주택자들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보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민감하죠. 코로나 때 그들은 가격 올렸어요. 열심히 팔았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때는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 중에 태반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급된 것보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더 나와서 1주택자들한테 가는 공급이 더 많았다는 소리예요. 국가에서 공급한 것보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때 팔 시기였는데, 그렇죠? 다주택자들 막 유튜브 하면서 계속 사라고 부추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팔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물론 더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 중에 태반이 팔고 있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1주택자한테 간 게 수만 채가 됐는데 21만 채였나? 그 정도가 갔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속은 거였어요. 물론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은 안 속았겠지만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라도 이런 방송 보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다 속았던 거예요. 코로나 때 집 산 사람들 다 속은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터진다 했는데 안 터졌죠? 안 터진 이유는 안 터진 게 아니라 댐에 구멍이 났어요? 댐에 구멍이 났는데 손가락으로 막은 거예요. 그게 근데 막혀요? 물론 손가락 정도의 구멍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막으니까 일시적으로는 댐이 괜찮네. 댐 소리 왜? 댐 소리 할 필요 없어. 라고 지금 여론이 나오는 건데, 지금 손가락 요 꽂은 데 근처에 금이 쩌적 가고 있어요. 그리고 깨져가지고 옆으로 물이 슬금슬금 새어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10월에 벌어지고 있는 게 껴가지고 슬금슬금 새어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4,000조 정도 되죠. 요즘에 3,700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야기 했었죠?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1,800조에다가 전세보증금이나 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대출 받은 거, 또는 법인,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죠? 이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 대략 4,000조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게 터져야 되는데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0조일 때랑 4,000조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400조일 때 금리 10% 하더라도요, 이자 40조죠? 4,000조일 때 금리 1% 하더라도 이자 40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1%가 오른다. 그럼 얘는 44조가 되지만
1% 오르면은 얘는 80조가 돼요. 근데 0.5%가 내려간다. 그럼 얘는 부담이 20조가 되죠. 0.5%가 내려간다. 9.5% 되니까 얘는 38조가 되죠. 그러니까 빚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 내리는 거에 영향도 크게 받고 금리 올리는 거에 영향도 크게 받는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억지로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금리를 찍어 눌러가지고 가계부채가 더 부풀었던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 누르는 걸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특례도 풀어줘서 물꼬를 터줬는데, 여기서 금리가 계속 누를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그 누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튀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냈던 마지막 실책이 50년 주담대예요.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버틴 거죠. 그런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돌려막기. 그래서 저번 저희가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정부도 돌려막고 있고, 은행도 돌려막고 있고, 가게도 돌려막고 있고, 기업도 돌려막고 있다. 근데 돌려막기 하면은 삶이 좀 나아져요? 아니죠. 돌려막기는 이자만 더 붙는 거예요. 지금 터뜨려야 되는데 더 늦게 터뜨렸다가 더 크게 터지는 거다. 예를 들어 내가 카드 돌려막기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계속 불려나가고 있어요. 그때 터뜨려버리고 집에다가 저 카드빚 3천 있습니다 하면 등짝 한 3천대 왔고서 3천만 원, 그 정도는 부모님도 감당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해가지고 1억까지 키웠어요. 그러면은 못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물론 우리 부모님이 도와준다, 뭐 내가 도움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더 크게 키우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터졌으면 폭탄인데 지금 터지면 핵폭탄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가계부채는요 이미 터져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지금 막아놨는데, 이거는 항상 뭐 터지는 거 보면 구멍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알죠? 그래서 커져서 이제는 양손으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